제46회 한국산역검정시험 중급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46회가 중급, 고급 마지막 강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7회부터는 체제가 바뀌어서 이제 심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급은 심화하고 기본하고 나뉘어요. 그렇죠? 3급, 4급. 어찌 됐건 마지막인데 마지막답게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던 것이 46회 중급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죠. 역시 1번 문제니까 유물유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해군 당학리에서 비파형 동검 여기서 벌써 끝나야 돼요. 그렇죠? 비파형 동검이니까 뭐예요? 청동기겠죠. 자, 경상도 남해 당연히 고인돌 뭐 이렇게 나와주고 비파형 동검 나와주고 그냥 대놓고 풀어라 라는 거죠. 청동기 시대 사회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우경, 우경은 6세기 신라 지중왕 때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철기 농기구,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고 세 번째가 정답이죠. 반달돌칼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하였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여기에서 동굴, 그렇죠. 동굴, 그러니까 구석기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토기를 사용해서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렇죠. 신석기 이렇게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가를 찾는 건데 일단 단군이 나와줬어요. 단군 기념주와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금 러시아 쪽 아닙니까? 그렇죠. 자국 내 여러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그럼 우리 민족도 거기 있다는 얘기인가? 다양한 기념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인, 아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기념주화에는 이 나라의 건국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단궁, 곰과 호랑이, 토템 사상, 고조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영고는 부여지요. 12월 달에 제천 행사니까 틀렸고 두 번째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겼다라는 거 고구려 아닙니까? 그렇죠? 1세기 유리왕이 천도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전국을 5경 15비 62주는 발해 아닙니까? 틀렸고요. 네 번째 범금 8조 고조선이죠? 고조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신라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우리가 3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라고 해서 퀴즈를 내줬어요. 그래서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마지막 힌트를 공개하겠대요. 한번 내용을 한번 찾아봐야죠. 다음 힌트에 종합해서 알 수 있는 나라. 읍군 삼로는 옥조 혹은 동해 아닙니까? 특선풀로 당과반이 있었다라는 당군과마 반어피 어디예요? 동해죠. 여기 보면 책화가 있었대요. 그렇죠. 소화, 말 이런 것으로 배상했던 제도 동해입니다. 자, 동해를 풀어야죠. 1번 제사장인 청군이 존재하였다. 1번 사만시대죠. 사만. 그래서 재정 분리가 되어 있는 사회. 두 번째 서옥제는 고구려고요. 세 번째 10월 무천이 동해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죠. 자, 4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 또는 부여죠. 자, 다섯 번째 가족의 유고를 한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 이게 뭐야? 가족 공동묘 옥저의 풍습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4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는 건데 웹툰 만화로 본대요. 삼국의 역사를. 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낸 어디냐라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 어디가 아니고 왕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17대 왕. 17대 왕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한번 찾아봅시다. 전산 고국 원왕에 이어 왕위에 오르다. 그러니까 4세기 고국 원왕 다음 왕이에요. 자, 승려,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거죠. 4세기? 자, 금융교육기관인 대학교를 만들었으니 4세기 고구려 소수림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수림왕에 대해서 풀어보자. 아이고, 정답이 딱 나왔네요. 1번, 율령 반포했다. 소수림왕이죠. 그래서 고구려 소수림왕은 율령, 불교, 태학 하나의 단어처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를 도입했다. 고려시대 광종 아닙니까? 세 번째,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성왕이죠. 백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은
광개토대왕입니다. 안타깝게 정답에서 탈락했고, 다섯 번째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신라 신문왕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찾고 시기 다음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자, 신라군 한강 상류 지역을 장악했다. 이 헤드라인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거칠부 장군이 이끄는 우리 신라 입장에서 썼구나. 그렇죠? 백제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상류 지역에 10개의 군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신라. 당시에 신라 누굽니까? 진흥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힘을 합쳐서 한강을 점령했던 이 모습이에요. 551년. 그러면 551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무령왕이 22담로. 자, 여러분 무령왕은 성왕 이전 왕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이후를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법흥왕은 6세기 법흥왕이죠. 신라 진흥왕 바로 전 시대의 왕입니다. 전 왕입니다. 그렇죠?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니까 그러니까 틀렸고요. 이전 상황이에요. 세 번째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내려가고 그것은 언제예요? 5세기 때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네 번째 고국천왕이 2세기 때인데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진대법 을파소를 시켰죠. 훨씬 이전 상황. 자, 5번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되었다. 그렇죠? 554년에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었던 그 앵커가 진흥왕 이 다음에 뭐예요? 성왕을 배신하죠. 그리고 열받은 성왕이 공격을 다시 하죠. 그런데 진흥왕에서 관산성에서 진흥왕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전사하게 되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삼국의 불상, 일단 시기는 삼국이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백제, 신라는 안 나왔어. 고구려만 탁 지금 클릭을 했어요. 그렇죠? 뛰어 올라왔어. 국보 119호.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첨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광배, 뒷면 광배는 뭐예요? 이 불상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보호해주고 있는 광배인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보면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뒷면에 연가칠년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으니 이건 뭐예요? 고구려 연가칠년명 금동 열애입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나왔네요. 자, 1번 보면 이 광배의 뒷면에 보면 이렇게 돌리면 영가 7년에 스님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삼국시대에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3번은 발해잖아요. 발해 이불병자상이 출제가 됐네요. 네 번째는 고려시대 건데 고려 부석사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고요. 5번은 어디예요? 불국사에 있잖아요. 불국사 석굴암 본종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번. 가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우표가 나와 있는데 우표 한국, 인도 공동 우표래요. 와, 인도 우리하고 공통된 게 뭐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상세 정보를 한번 봅시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후 배를 타고 한반도로 건너와서 무엇을 건국한 김수로 왕과 혼인을 했다는 김수로 그렇다면 이제 끝나야지요. 그렇죠? 어느 나라의 중심지였던 김해 지역이 허황후가 가져온 것으로 정해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김수로 하면 무슨 가야예요? 금관가야다라는 거죠. 3세기 때 번성했던 전기가야의 중심지였던 금관가야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상평통보가 왜 나옵니까?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잖아요. 두 번째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라는 거. 요것이 어디예요? 가야입니다. 가야. 그렇죠? 그래서 3세기 전기가야 때
경제 활성화를 일으켰던 2번이 정답이죠. 3번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전국적이니까 조선 후기가 맞죠? 세 번째 병란도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하였다.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 자, 다섯 번째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은 고려시대 이후에 조선과 계속 이어져가는 그 뭡니까? 물가 조절 기구죠. 그래서 정답은 금관과와 관련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전시실. 와, 지금 기와가 있고요. 치미. 그리고 뭐 요렇게 용글이며 뭐야 이렇게 이제 두상이 있습니다. 자, 이 국가 한번 찾아볼까요? 본 전시실은 대조영이 아이고 감사합니다죠. 발해죠, 발해.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동성국은 발해 누구왕 전성기였던 선왕 때 불리기도 한 이 국가의 다양한 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1번 통일신라의 그 제도, 상수리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한해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나라 어디예요? 고조선이겠죠. 세 번째,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는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지 뭐 신라입니다. 정말 이번 시험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네 번째, 신라의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 아닙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은 발해의 국립대학교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9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9번 문제.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때하고 이때하고 찾아봐야죠. 자, 가번. 당의 당나라가 출제가 됐어요. 유인원과 신라 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 등은 수군을 그러면 지금 신라와 당이 연합한 모습 같아요. 그렇죠? 수군을 이끌고 가서 합세했는데 백강어기에서 백총강 전투네요. 이것은 이제 그 백제 부흥운동 그렇죠? 그래서 백강에서 그 외가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했던 자 여기서 보면 부여풍 그렇죠? 왕자 풍을 풍이 등장을 했고요. 외나라의 군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백강 전투입니다. 백제 부흥운동 그래서 마지막 전투죠. 663년 상황. 자, 당나라의 장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 나왔어요. 그러면 매소성 기벌포죠. 매기 통일신라 전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일 거고 매소성은 675년 전투죠. 그래서 매소성 전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났죠. 663년에서 675년 사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풉시다. 그러면 지금 몇 세기야? 7세기죠? 7세기. 자, 동그라미 1번. 2차 돈이 순교했대요. 2차 돈이요? 그러면 그 뭡니까? 불교 수용 누구예요? 법흥왕이죠. 신라의 법흥왕이 6세기 때 왕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없겠고요. 두 번째, 이사부가 우상국 지증왕 아닙니까? 그렇죠? 6세기 지증왕 틀렸고. 세 번째,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누구에게 건의해요? 진성여왕에게 건의했으나 당시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7세기 때입니다. 7세기 영양왕 때인데 살수 대첩은 이 상황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상황 이전 상황이죠. 됐고요. 자, 다섯 번째, 건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고구려 부흥운동은 670년에서 674년.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 끝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어딨어? 고구려 부흥운동 끝나고 그렇죠? 이 사이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은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당나라를 몰아내자 이런 성격도 가졌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0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찾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엄청 쉽잖아. 진성여왕이라고 나와줬어요. 이 신라 말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세금 독촉에 반발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사벌주를 근거 원종과 애노의 난이래요. 진성여왕 우리가 기억했는데 9세기 때 원종과 애노의 난입니다. 군사를 보내서 사로잡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 말 원종과 애노는 대표적인 농민봉기였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자, 동그라미 1번 정사함이요. 정사함 좌평?
백제잖아요. 이게 왜 나오냐? 그렇죠? 두 번째, 당에서 돌아온 육두품 유학생. 자, 당나라에 도당 유학생이 많았던 것은 통일신라입니다. 그렇죠? 통일신라니까 신라 말에 육두품이 많이 돌아왔겠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일 거예요. 자, 3번 안시성 전투요. 안시성 전투는 또 고구려잖아요. 정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향교에서 주작을 공부하는 향교요. 고려 성종 이후에 지방에 있었던 그 학교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팔만대장경 판에 제작에 참여하는 승려. 팔만대장경은 언제죠? 몽골의 2차 침입 이후 우리가 어디로?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그때 조판하기 시작한 거니까 고려입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정답이 될 수 없고 신라와 관련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시기에 있었던 일. 그러면 가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 시기 알아야 되고 이 시기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할 것. 이 뒤에 연호를 천수할 것이다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려라는 나라는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를 건국한 게 왕건이죠. 왕건이 언제?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 자, 그리고 신라를 경주라고 하고 신라왕 김부를 사심관, 최초의 사심관 제도를 나타내고 있죠.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에요. 똑같이 태조 왕건이고 신라 왕이 이렇게 사심관으로 임명됐다라는 거니까 일단 신라는 없어지는 거죠. 신라가 고려에 투항하는 그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를 병합한 그 상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935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918년에서 935년 상황을 찾으면 되겠죠. 1번,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신라 헌덕왕 때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궁예가 철원으로, 궁예가 지금 나오면 안 되죠. 궁예는 쫓겨났잖아. 이전 상황이죠? 틀렸고요. 자, 연개소문은 지금 왜 나오고 있습니까? 이건 삼국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틀렸어요. 영유왕 때 폐위됐던 연개소문의 정변. 자, 네 번째,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건 고구려 부흥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의 문무왕 때 왕으로 안승을 임명하죠. 자, 다섯 번째, 왕건이 고창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건이 고창전투면 고려와 후백제의 싸움이에요. 후백제와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했던 전투가 고창전투입니다. 아무튼 요 내용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모르겠다. 요건 알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틀렸고 틀렸다. 그러니까 요것만 남네. 그래서 찍으시면 정답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속어법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2번 문제입니다.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한국사 묻고 답하기인데 조회가 46개밖에 안 된다. 안타깝다. 많이 조회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 가에 대해서 알려달래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고요. 최승로 시무 28조 유교 정치 누구예요? 고려 성종이죠. 향리를 만들었고 철전을 주주했다. 철전은 뭔가요? 건원중보. 고려 성종 때 찍었던 건원중보. 그러니까 지금 왕을 물어보니까 누구예요? 고려 성종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번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을 폐지해. 정방은 문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 공민왕 때죠. 자, 12목을 설치했다. 2번이 맞네요.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이 12목의 목사를 파견했던 성종의 얘기입니다. 자, 3번 후패법을 시행했다. 자, 조선 태종 때죠. 이방원이 시행했던 후패법.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국가재정 확보책,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왕권 강화에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그렇죠 시행했던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했던 토지제도였고, 다섯 번째, 천리장성, 지금 고려죠. 그래서 고려의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있었던 천리장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성종에 대한 내용은 2번이 정답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 왕 6년에 은병을 화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은병, 활구, 그렇죠? 자, 은 한근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뜬 것으로 활구라고도 했다라는 거죠. 의천의 주장이었어요.
자, 왕 7년에 화폐를 주저하는 법을 제정하니 주전화폐 15,000관을 제추. 제추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아닙니까? 문무양반 및 군인에게 하사해서 화폐 사용이 시초로 삼고 화폐의 명칭은 해동통보로 해라라고 지금 돈을 많이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천의 형인 숙종 때, 그렇죠? 숙종이라고 하면 고려 전기, 그렇죠? 그러면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숙종 혹은 고려 전기가 정답이 돼야 될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가 앞잡다서 전식과 누구 때죠? 고려 경종 때 시정전식과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전식과는 경종 때니까 언제입니까? 고려 전기죠. 그러니까 1번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체크는 해놓고 두 번째 봅시다.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이요. 동시전은 6세기 지중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세 번째 청해진이 왜 나옵니까? 장보고의 활약은 흥덕왕 때죠. 신라 때입니다. 자, 네 번째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은 대동법 시행 이후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 후기 상황이고. 자, 다섯 번째 송상 만상이 이거는 뭐 사상의 활동이죠. 조선 후기에 무역이 번성했던 송도상인 그리고 의주의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거. 그러니까 이제 고려 전기는 딱 1번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14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기구니까 국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어이구 나왔어요. 고려라고. 자,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면 우리가 머리를 이제 딱 돌려야 돼요. 이성육부제 머리에 탁 나와야죠.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왕명을 출납했다. 이 기구의 이 두 가지 왕명을 출납했다. 이 기구의 고위관은 중서문화선의 재신과 함께 도병마사에 참여해서 그럼 뭐야? 제추의 기구인데 그럼 추밀 아닌가요? 그렇죠? 도병마사에 참여해서 국방과 군세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거 보세요. 2품 이상의 추밀과 3품 이하의 승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추밀은 뭐예요? 군사기밀을 담당했던 2품 이상의 추밀. 왕명을 출납했던 3품 이하의 승선. 그렇죠? 조선의 그 승정원. 그러니까 비서기구였다. 그러니까 가해 기구는 어딥니까? 중추원이 정답이 되어야겠죠. 정답은 이제 4번에 있고 1번 봅시다. 사헌부는 조선시대의 그 관리의 비리를 감청했던 감찰기구이죠. 두 번째 승정원은 뭡니까? 조선시대 비서기구,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것이고 정당성이요. 발해 최고의 집정부, 그렇죠? 삼성육부 중에 있었다라는 거. 자, 중추원은 됐고 5번 집사부는요. 신라 최고의 집정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5번. 3전짜리네요.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일. 그러면 이 상황을 찾아야 되고 이 상황 이후에 있던 일, 이 상황 다음 일을 찾아봐라. 그러면 명확소의 망이가 뭐야 이거. 망이 망소이 벌써 나와줬어요. 그렇죠?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하자. 조정에서는 공주, 명확소, 공주 명확소, 망이. 또 망소이는 안 나오나? 망소는 안 나와요. 망이. 그렇죠? 명확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현령과 현의를 두어 달랬다. 그 후 망의의 무리가 항복하였다. 다시 반란일자 이게 됐다. 망이 망소의 난입니다. 그렇죠? 언제입니까?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무신정권기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주 명확소의 난. 그렇죠?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의 차별대우 때문에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무신정권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 상황 이전 아닌가요? 그렇죠?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죠. 인종 때입니다. 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묘청의 난을 서경천도 운동을 김부식이 가서 진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종 때 왕명으로 편찬한 것이 기전체 삼국사기죠. 세 번째,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하였다라고 했는데 만적의 난이에요?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지금 망이망소이 최충원, 망이망소이는 무신정권기고 최충원은 최씨 무신정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만적의 난은 최충원 집권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는 거야. 네 번째, 신순경이 공산전투, 대구 팔공산에서 전투를 냈던 거 이것은 후삼국 시대입니다. 그렇죠? 후삼국 시대. 그래서 후백제와 고려가 전투했었던 내용이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역시 인종 때예요. 인종 때. 그러니까 지금 인종 때니까 이전 상황인데 언제만? 이때만. 그러니까 이제 3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 무신 정권기에 그 변란이 있었다가 최씨 무신 정권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4대 6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무신 정권기에 있었던 거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최씨 무신 정권기는 따로 공부했단 말이죠. 그때 최씨 무신 정권기 산업위의 만적.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겠구나.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1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다큐멘터리예요. 뭐 시나리오가 나왔나? 아니네. 설명이네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입니다. 아하. 자, 10세기에서 12세기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항이죠. 외교 군사적 노력을 살펴보자. 자, 거란의 침입에 맞선 고려의 대응. 거란 1차에서 3차 침입까지. 그렇죠? 자, 별무반의 여진 정벌. 여진이 쳐들어왔네요. 그래서 윤관이 대항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란하면 좀 그냥 뚝하니 놔줬으니까 거란의 1차에서 3차 침입이 나와줘야 돼요. 1차는 서희, 그리고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여진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관 때 별무반을 조직했다. 뭐 이런 내용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뭐예요? 지금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니까 지금 서희, 강감찬, 윤관의 활약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1번 위화도. 지금 이게 나오면 안 되죠. 고려 말 우왕 때 우리가 지금 요동 정벌로 하러 갔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던 그 모습이니까 한참 뒤의 상황이고. 자, 두 번째, 당나라가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산둥망도를 공격하는 장문이면 발해 무왕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황산벌에서 최후의 전투는 지금 삼국시대인데 훨씬 전이잖아. 황산벌이면 신라와 백제가 전투했던 마지막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는 이거 세종대왕 때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 세종 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서희.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되니까 서희의 이 모습이 영화화, 극화돼야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거란의 1차 침입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려시대 가의 대몽항쟁에 대해서 말해볼까? 고려시대. 대몽항제. 그럼 몽골의 침입이 1차에서 6차까지 있었단 말이죠. 자, 개경환도 결정에 개경으로 환도했다? 결정에 반발해서 진도와 제주도로 옮기면서 저항했대. 그럼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그런데 환도 결정이면 1270년? 그렇죠? 자, 고려 정부를 자처하면서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누가 보냈어요? 삼별초 진도 정부에서 일본에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불러요? 고려 첩장 불심조조입니다. 당시에 우리 그 진도 정부에서 이렇게 외교 문서를 보냈고, 그리고 저쪽 개경으로 환도한 개경 정부에서 일본에 똑같이 보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해야지? 정신 못 차리는 내용이 고려 첩장 불심조조죠. 그러니까 이 군대는 뭡니까? 삼별초죠, 삼별초. 삼별초 항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고려 첩장 불심조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군사 조직을 물어봤으니까 삼별초 항쟁을 풀어보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수원화성에 외형을 두었다. 정조 때죠. 정조 때 장룡영의 외형을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지방군으로 구주에 배치가 됐다. 구주에 10개의 군대를 배치하죠. 한 개씩. 그리고 한 주에 하나 더. 그래서 10정. 언제요? 통일신라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군영의 하나로 한성을 수비했다. 오군영은 뭐예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청, 수어청, 금이영.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요. 네 번째, 최씨문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삼별초는 누구의 구대예요? 최우가 조직한 사병이에요. 사병. 최우가 삼별초. 그래서 삼별초에 다른 이름이 있죠. 최씨무신 정권의 사병 조직이지만 어떤 거? 공적 임무를 담당했던 사병 조직입니다. 그것이 삼별초죠.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 4번이 정답이고, 다섯 번째 신기군, 신보군
마군으로 구성된 건 3개의 군대로 구성된 특별 특수군이죠. 별무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삼별초는 4번에 있다라는 거죠. 18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18번. 18번. 다음 가상의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봐라 라는 거죠. 자, 진포에서 화포로 왜구를 격퇴했다. 이거 뭐 진포 전투 아닙니까? 왜구가 배 500척을 이끌고 진포로 쳐들어왔는데 이에 최무선이 화포를 사용해서 왜구를 격퇴했다. 언제예요? 우왕 때예요. 우왕. 그렇죠? 그래서 우왕 때 진포 전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고려 말 상황이죠. 지금 뭐를 물어봤어요? 연표에서 골라봐라. 너무 쉽다, 이거. 그렇죠? 3점짜리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던 46회 중급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연도를 모른다라고 해도 고려 말이잖아요. 고려 말 상황이고 왜구가 침공했던 왜구 침략. 그러면 지금 보면 어이구 조선 건국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정동행성이니까 이건 원간섭기고 국민왕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요거하고 관계가 없죠. 국민왕이니까 고려 말이니까 나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엄청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19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수행평가 보고서요. 수행평가. 자, 주제 조선의 기본법전. 이건 너무 쉽다. 그렇죠? 자,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파악해봐야죠.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이 성종 때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 호, 예, 병, 형, 공, 전으로 육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 재정, 의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났죠. 조선의 기본 대법전이 뭡니까?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반포한 경국대전이죠. 자, 그렇다면 정답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국대전. 자, 1번 택리지는 인문지리서예요. 여기에는 이제 각 지역의 산수, 그렇죠? 그리고 인심까지 적혀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 자, 조선의 대법전인 경국대전이 나타나 있고요. 동국통감, 동국통감은 2번이 정답이죠. 성종 때 서거정이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지요. 자, 목민심서는 누구?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목민관의 도리를 작성했다. 목민관은 지방관을 얘기하니까 정약용의 목민심서다. 금석관록은 누구 겁니까? 김정희의 금석관록이죠. 그래서 금석과 비석의 그 글자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무학대사비로 알려져 있었던 북한산 순수비를 파악해냈다라는 거죠. 김정희의 금석관록. 그래서 정답은 경국대전 2번에 있습니다. 우리가 2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안내문의 댓글. 이놈의 댓글. 댓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댓글 악플을 달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악플 그냥 웬만하면 선플 달아요. 자,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수행평가 보고서 주제 선정하기입니다. 15세기 조선이죠. 조선 전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서 모든 별로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막 달지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가번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 앙부일구 누구 때요? 세종 때. 그렇죠? 15세기 세종 때 맞습니다. 나번 보면 자동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경루 세종 때 맞고요. 다번 볼까요? 기기 도서를 참고해서 설계된 거중기. 이게 지금 조선 후기 정조 때 정약용이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중기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 자, 금속활자 인쇄 기술의 향상을 보여주는 갑인자 세종 때죠. 갑인자 세종 때입니다. 자,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칠정산 내편 또 외편도 있겠죠. 세종 때. 다 세종 때로 이렇게 나타나주고 하나만 정조 때. 그래서 조선 후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선 전기니까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지요. 우리가 2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이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대요. 심곡서원이고
조선 중종 때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누군데 중종 때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는 여기 나왔네. 위훈삭제를 주장하다가 홍구의 반발로 유배돼서 사살했다라는 거죠. 중종 때 김효사와 왜 일어났습니까? 중종 때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로 그렇죠. 훈구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조광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조광조를 풀어봐야죠. 성악 10도, 성악 집요 헷갈리죠. 성악 10도는 이황, 성악 집요는 이입니다. 어찌됐거나 조광조하고는 관계가 없고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인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시기는 맞아요. 중종 때 그렇죠. 그런데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죠. 그래서 이황이 그 건의를 해서 사액받게 되죠. 소수 서원으로. 네 번째,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다. 조광조의 현량과 실시죠. 4번이 정답이고 5번 시험력 도입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 김육이 도입을 주장하였고 결국에 도입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2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이곳은 일본에 있습니다. 교토의 귀무덤으로 코무덤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거죠.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이 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전쟁의 공적을 증명하고자 배워온 조선인들의 귀와 코가 이곳에 묻혀 있다라는 거죠. 당시 임진왜란 때, 그렇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휴전 협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597년에 무엇을 터뜨려요? 그 정유재란을 터뜨리잖아요. 자, 정유재란을 터뜨렸을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히 맛이 가버리잖아. 그래서 사람을 죽인 숫자대로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그냥 코 자르고 귀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 기리기 위한 코무덤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전쟁은 언제 있었다? 임진왜란이다. 선조 때 임진왜란 혹은 정유재란이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임진왜란 속에 있는 정유재란이 맞는 건데 우리 중급 시험이니까 임진왜란을 파악하면 됩니다. 선조 때. 자, 동그라미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해요. 이것은 언제입니까? 조선 전기 세종 때 있었던 대마도 정벌이죠. 자, 곽재우가 의병작으로 활약한 것은 우리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고 홍의 장군 곽재우입니다. 자, 세 번째, 임경업이 백마상성에서 항전하였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병자호란 때, 인조 때 있었던 우리 항전이었다라는 거죠. 최영이 고려 말 사람인데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렇죠? 왜구를 역대하였다. 고려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강감찰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고려 전기 상황이죠. 그래서 고려 당시에 거란의 3차 침입이 있을 때 우리가 맞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과 관련 있는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섬으로 옳은 것. 자, 섬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 이 시험에서 섬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독도 아닐까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죠? 안용복님, 끝나. 안용복, 숙종 때 안용복의 활약이잖아요. 얼마 전 일본에 두 번째 다녀옵니다.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다시 가요. 왜 갔죠? 우리 땅, 우리 그 독도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일본 배를 보고 열받아서 뛰어가서 정식으로 항의한 거 아닙니까? 울릉도와 땡땡 인근에서 일본 어부들이 제멋대로 고기 잡이를 하고 있어서 열받아서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 울릉도와 땡땡이 우리나라 영토임을 밝혔다라는 거죠. 숙종 때 안용복의 활약, 독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정답 나왔네요. 독도입니다. 자, 두 번째 완도는 청해진, 그렇죠. 장보고의 활약. 세 번째 검은도, 검도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 거제도는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 정도가 돼야 되고요. 흑산도는 정약전의 유배지죠. 그래서 시우박해 이후에 유배를 떠나는데 그때 이제 어류 백과사전인 자산어보를 편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독도가 정답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2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 얼마 전 돌아가신
왕을 장자의 예로 대우하며 오호 자의대비께서는 아하 3년복을 입으셔야 된다라고 남인이 얘기하고요. 그러면 서인이 1년을 얘기할까요? 볼까? 아니죠. 선왕은 둘째 아들이니 장자의 예를 할 수는 없고 자의대비께서는 1년복을 맞네요. 1년복, 3년복, 1차 예성 논쟁을 얘기하고 있죠. 현종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종 이후에 있었던 것, 그럼 2차 예성 논쟁을 얘기할까요? 한번 봅시다. 현종 이후 상황이에요.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중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서 그 훈구와 사림을 공격했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한양으로 지금은 태조 왜 나와? 그렇죠? 세 번째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병자호란은 그 전 상황이죠. 효종의 아버지 인조 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경신 왕국이 발생하였다. 숙종 때 아닙니까? 숙종 때. 숙종 때니까 그 이후 상황이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관수관급제는 성종 때잖아요. 성종 때면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우리가 4번이 정답으로 체크를 하고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25번 문제예요. 자,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곳은 영창대군의 무덤입니다. 영창대군. 폐모살제. 그렇죠? 그때 이제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이복형 누구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안타깝죠. 어머니는 임목대비인데 서궁에 유폐되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광해군.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구실로 서인이 어떻게 했어요? 인조반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걸로 서인이 어디 오랑캐랑 놀더니 폐모살제, 유교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끌어내리죠. 일단 왕의 재위 기간이니까 광해군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장용영은 조선 후기 정조 때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훈민정음,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이에요? 세종이죠. 자, 세 번째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에 의해서 편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3번이 정답이죠. 4번 노비안검법은 고려시대 광종 때 국가재정 확보책 그리고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섯 번째는 숙종 때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것은 숙종 때입니다. 자, 우리가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이 그림은 평안도의 일부로, 평안도래요. 판소리의 공용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판소리 등이 유행했던 조선 후기, 뭐야 이거 너무 쉽다.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광대가 장시해서 탈춘구.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조선 후기 상황을 풀어보자. 틀린 것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자, 1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이게 지금 왜 나오냐. 그렇죠? 변발 호복이 유행했던 거는 고려시대죠. 고려 원간섭기.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죠. 두 번째 기존 시조 영칙에서 벗어난 사설 시조가 성행했다. 조선 후기죠. 그래서 시조를 읊조리는 중인층이 많이 했죠. 그래서 시동회를 조직을 했었고, 세 번째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담은 풍속화가 그려졌다. 조선 후기에 김홍도 그리고 김득신 이런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졌고, 네 번째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죠. 그렇죠?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한글 소설이 읽혔고, 조선 후기죠. 다섯 번째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도 역시 조선 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번까지 풀었고요. 조금 쉬었다가 2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